워낙 뭐 이게 주제가 넓다 보니까 뭔가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동안에 뭐 제가 그 서양 사람들이 본 또 뭐 동양 사람들도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 그런 식의 동서양의 어떤 차이를 미리 좀 깔고 시작하려고 해서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총체주의와 분석주의 이거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뭐 심리학자 니스벳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로 주장한 건데, 동양은 사물을 볼 때 총체적이고 맥락을 중시하고 서양은 계속 쪼개가지고 분석적이고 형식 논리에 근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주의랄지 이런다는 거죠. 맥락이나 전체를 보고 이런 게 덜하다는 거고. 그래서 총체주의와 분석주의를 얘기하는데 아마도 물리학 서양의 이게 대표적인 서양의 그걸 경제학도 물리학을 그 모범으로 삼기 때문에 굉장히 분석적이라고 봐야 될 거고, 서양의 사회학이나 정치학보다 경제학은 훨씬 더 분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자아의 유형인데 관계 대 개인이고, 서양 개인주의다, 뭐 우리는 관계적이다, 그리고 관계적인 거에 더해서 집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경제학 특히 개인주의고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각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고, 물건 사고 팔고 투자하고 뭐 다 완벽하게 그렇고요. 그러니까 경제학 세계에 들어오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 집단이라는 없나? 계급도 없고 계층도 없고 이 세상에 인간은 관계도 없나? 그렇게 느낄 정도입니다. 서양에서도 어떤 사람을 관리하고 사회 경제를 유지하는 방책으로 활용했던 게 뭔가, 뭐 종교, 관습, 법, 정책, 윤리, 도덕, 계획, 뭐 나눔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담 스미스가 등장하면서부터 이것들을 서서히 시장, 가격, 뭐 개인의 이기심 이런 걸로 밀어내기 시작했고, 그게 중심에 점점 들어왔고, 지난 한 200년 흘러가면서 점점 더 그쪽으로 다 몰리고, 윤리, 도덕 뭐 별거 아니다, 법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치 않다, 종교 이거 비과학적이다, 뭐 이렇게 점점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 전체 흐름은 이게 200년 동안 점점 강해져서 이제는 경제 문제 말고 사회 문제, 그거를 경제학자들 설명했다. 뭐 투표 이거 설명하겠다. 사람들이 애를 왜 안 낳냐 이걸 경제학자 설명하겠다. 이런 식인데, 그게 시장의 가격, 개인의 합리성 이 두 가지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국분을 해서 한 얘기는 그동안 그때까지 있었던 윤리, 도덕 이런 거의 벽을 좀 얄팍하게 좀 낮추고, 또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하는 그때 당시로 보면 아주 세속적이고 속된 그 장사꾼들의 활동을 좀 더 고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윤리와 도덕 이 장사꾼이 만나도록, 사익과 공익이 통하도록,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그런 논리 속에서 전개가 된 것이다. 결국 결론은 자본주의 경제가 최소한 경제 문제는 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윤리나 도덕에 굳이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법에 뭐 그렇게 깊숙이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 행동경제학이 등장해가지고 기존 경제학을 뭐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는 체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학은 하나만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두 개가 움직이는 거다. 두 체계 이론이라고 해서 두 번째 체계는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느리게 움직이고, 1체계는 본능, 뭐 직관, 충동, 습관,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쪽으로 어떤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살 때도 표준 경제학에서는 언제나 차갑게 계산해가지고 자기한테 제일 이익이 될 거 한다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가가지고 적어야 이렇게 물건을 산다는 거고, 물건 살 때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에서 사람들이 차갑게 계산해가지고 가는 때도 있고 아닌 때도 있고, 투자할 때도 주식 사고 팔 때도 다 이렇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말하자면 이런 틀이 우리 뭐 한국 사람들 이거를 파악하는데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지난 한 20-30년 동안의 경제학의 현상인데, 처음엔 야 이거 웃기는 일이다고 했는데 지금 심각한 사회과학의 문제가 됐고요. 제국주의인데 경제 제국주의가 아니고 경제학 제국주의이고요. 뭐냐니까 그 시장 논리로 경제 문제
뭐 누가 어떻게 투자하고 뭐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고 물가 가격 뭐 소득 분배 이런 문제가 아니고 경제 외적인 문제들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지금 꽤 오래됐고 지금 사방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예를 들면 비용과 편익을 가지고 투표, 출산, 결혼, 사망과 자살, 범죄, 윤리, 법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노벨상을 탄 베커라고 시카고 대학에 그분의 주장 아기는 냉장고다 이게 주장입니다. 아기는 냉장고다 이 명제는 뭐냐면 냉장고 살까 말까 어떤 거 살까 이것도 합리적인 선택이고 애 낳을까 말까 몇 명 낳을까 이것도 합리적인 선택이고 근원적으로 똑같다. 둘 다 비용과 편익을 따져서 이게 냉장고 가격이 얼마고 성능이 어떻고 수명 얼마나 되고 뭐 기타 등등 따져가지고 전기 효율성이 어떻고 그 비용 편익 따져서 하고 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거에 동의 안 하시더라도 이건 중요한 현상인데 만만치가 않고요. 경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맹자하고 관중이었습니다. 맹자가 중요했던 이유는 전체를 얘기하면서 경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했다고 보고 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 항산이 있으면 항심이 있고 항산이 없으면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 유항산, 유항심, 무항산, 무항심. 일정한 마음을 가져야 이니에이지를 실천할 수 있는데 뭐 배를 쫄쫄 굶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 근데 그냥 배불리 먹기만 하고 이니에이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동물에 가깝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관점에서의 경제. 중심은 농업이고요. 이거 다 알려진 거고 가족 중심의 노동을 통해서 노동 집약적으로 진행되는 소농 작은 규모의 농업이고요. 생계 충족 위주의 경제고 그걸 위해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시장이고 그걸 위해 부가적으로 존재하는 상업이고 공장이고 교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의 사회라고 봐야 될 거고 그것은 사용가치를 추구한 그래서 사용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물건의 가격을 붙이고 시장에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쌀을 파는 게 아니라 그릇을 얻기 위해서 내가 쌀을 판다. 그리고 그보다 1차적으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쌀을 판다. 이런 얘기. 경국제민이고 뭐 서양 경제 그거하고는 꽤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 체계는 윤리체계와 경제체계의 결합이다. 맹자가 주장한 거.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재생산하고 물질적인 재생산이 결합돼야 된다. 산업공상 중에 뭐 공경대부 이들은 윤리, 이니에이지 이것을 인식하고 교화하고 뭐 이것을 통해서 일종의 정신적인 잉여를 제공한다면 이 농공상 특히 농부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물질적인 잉여를 이들에 제공한다. 일종의 부등가 교환일 수도 있는데 정신적인 잉여와 물질적인 잉여의 교환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네, 맹자 아리스토텔레스 뭐 도덕적 경제를 주장한 건 맞는데 맹자가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를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장의 이익을 자기 걸로 다 독점하려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 얘기를 별로 안 하고 화폐가 생긴 거를 문제를 삼고 화폐의 용도가 원래 물건 자기가 원하는 물건 얻는 거가 목표인데 이 돈 자체가 목표가 되면서부터 경제가 뒤바뀌는 거다. 그래서 제가 중점으로 두는 건 맹자는 사람이 문제라고 보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화폐, 교환가치 이런 물적인 게 문제다. 또 뭐 인적인 관계가 굉장히 두텁다. 뭐 이런 얘기. 동양은 그렇고 서양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관중이 맹자 다음으로 흥미로웠다고 보고요. 이 사람은 경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물론 공자보다도 윗대 사람인데 현실 정치가여서 그런지
물가 변동하면은 물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매점매석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하면은 쫓아가고 세금 내 이게 아니고 이 물가 움직이는 걸 타고 국가가 이 조세 납부 시기랄지 방법이랄지 이걸 계속 변경을 시켜가지고 이 차단을 하는 겁니다. 독점 이윤을 노리는 사람은 시장에 그득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거를 선제를 해가지고 나라의 이익으로 끌어들이고 물가가 이쪽이 오르고 이쪽이 내리면 이쪽에다가 쌀로 조세를 내라. 그래가지고 이쪽은 돈으로 내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일물일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경중, 승마, 말타기, 우리말로는 그런데 국형이라는 말에 제가 주목을 했고요. 국형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경제 질서를 잡는 그게 국형이다. 전 그렇게 보고 균형의 맞잡이다. 제가 주장하려고 했던 거는 결국은 추상적인 숫자 이 구분을 통해서 맹저와 아리스토텔레스, 마르크스, 웨버, 아담 스미스 다 어느 정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동양에서 역시 품격, 품질, 품계, 위계 그러니까 쪼르륵 일렬로 서서 네가 위고 아래고 또 물건을 따질 때도 이게 상품이고 중품이고 이런 쪽에 관심이 이거하고 몇 대 몇이냐 이런 관심보다 더 상당 기간 더 컸다. 그래서 도량형을 강조를 하고 이 도량형이라는 게 쌀이 몇 마리냐 신이 몇 켤레냐 몇 쪽이냐 고기가 몇 근이냐 이 단위들인데 물건마다 쌀은 가마, 석, 고기는 근, 생선은 축, 신발은 족 이런 식으로 다 달랐는데 이게 중국말로는 양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량을 나타내는 품사인데 양사에 대한 집착이 적지 않았다. 도량형의 의미는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쌀 1kg, 2kg, 3kg 이렇게 할 때하고 한 가마, 한 말, 한 대 이렇게 할 때 가격이 예민하게 움직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람별로 가격이 조금씩 움직인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변동하듯이 그러면 가격 기구가 훨씬 역할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러나 이게 대충 어림해서 한 대에 얼마 심지어 한 말에 얼마 이렇게 되면 그 수량 자체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예민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그래서 도량형이다라고 하는 이 단위가 가격의 역할을 대신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것은 국가였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시장에 그렇게 많이 안 맡기고요. 어떤 것들은 표준을 만드는데 국가에서 만들든지 민간 단체에서 만들든지 시장에 잘 안 맡기죠. 미리 다 정해 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 흐름이 옛날부터 있던 흐름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래전서부터 과거 한나라 때부터 했고 당나라 때 정착됐다는 걸 송나라 때 우리나라에도 고려 시대로 과거 들어왔고 그 이후 계속 입학시험 이렇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게 모종의 경쟁인데 시장의 경쟁하고 어떻게 다르냐가 제 의문이었고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시험관이 있고 미리 규칙이 정해져 있고 이거 틀리면 몇 점, 저거 틀리면 몇 점, 맞으면 몇 점 이렇게 미리 정해져 있다. 이게 시험의 경쟁이고 시장의 경쟁은 그게 아무것도 없다.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아마 이거에 비슷하게 변형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소위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아주 동태적인 시장을 우리가 수용 못했을 것이다. 역사 문화적으로도 안 됐을 것이다. 결국 과거 시험 볼 때 경쟁에 비슷한 종류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경쟁이 변형이 돼 있을 것이다. 가 저의 추정입니다. 현대 얘기인데 문화 차이 있고 역사 차이 있으면 자본주의 모습이 다르고 기업의 모습이 다를 거 아니냐. 그래서 흔히 그것을 자본주의 다양성 또 기업의 지배구조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는 영미식은 어떤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요. 장기적인 관계를 믿지 않고요. 이게 교과서에 등장하는 시장경제의 모습에 가깝고요. 나중에 발전한 독일, 일본 이쪽 19세기 후발 자본주의 국가죠. 거긴 관계적인라고 해서 금융도 조금 나빠져도 은행에서 오히려 들어가서 좀 경영을 고쳐주고 그래서 금방 이거를 바꾸지 않고 거래선을
그래서 관계적 금융 뭐 이런 얘기하고, 계약도 관계적인 계약. 일반적으로 영미 쪽의 관습법, 불문법 이게 시장 경제에 잘 부합된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특히 주식 투자자 등 투자자 보호에 굉장히 힘쓰고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경영도 하지 않고 노동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울타리를 보면 외부자죠. 그러니까 이 외부자를 위해서 이 안에 있는 경영자든지 이들이 빼먹을까 봐 이걸 관리 감독하는 게 영미식 자본주의, 주인 대리인 모형, 또 뭐 경영자와 주주의 분리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죠. 이게 자본주의 구성 요소인가요? 명시적으로 아닙니다. 아주 문화적이고 그리고 변형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경쟁을 하니까 아주 근대적인데, 경쟁이 끝나면 독점, 과점, 집단 이루고 하니까 전근대적이고, 그래서 양면성이 다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굉장히 필연적이고 총체적이다. 경제 사상을 받아들여서 서양 거를 우리가 가르쳐왔고, 근데 아직도 괴리가 많고, 또 경제의 발전 속도하고 경제학의 발전 속도가 달라가지고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전혀 딴 얘기였어요. 따져보면 엇비슷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다른 얘기였는데, 그래도 그냥 진행이 됐고 지금도 상당 부분. 그런데 그 내부에 어떤 역사 문화적인 갈등이 계속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